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2강으로서 또 시장민 또는 또 탈북민 또 고려인 또 그 외에 또 뭐 고구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 먼저 이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는 이제 먼저 1강에서는 처음에 발생했던 일과 그것도 그 이후에 했던 일을 이렇게 앞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이해를 좀 못하신 분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죄송하고 이제 한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얘기했던 거, 말씀드렸던 거는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제주도민에 대한 학살, 또 여수 사건에 제주도에 사람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에 그때 이제 여순반란이라고 했죠. 그 여순반란에 그 군대가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발단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현재 중국에 그 당시에 그 이세민 왕이 중국에 그때 청나라인지 전 역사에서 깊이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고구려와 신라 백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과거의 것을 보면 과거의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보시면 또 아시는 분도 많고, 근데 다만 이제 지금으로 보는 입장에서 한국의 땅이 어디까지였는가, 그 증거물이 본래가 만리장성까지가 한국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 당시에 중국의 이세민 왕이 한국 고구려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쳐들어왔고 또 참패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쌓아가지고 이세민의 그 왕이 직접 말했지만은 만리장성 이 너머는 고구려 땅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 시하면 한국의 땅으로 인정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만리장성 안으로 북방 쪽으로는 중국인 그 역사에 이세민 왕이 지금 시하면 중국 땅이다, 이렇게 역사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조선까지 올라가면은 거의 아시아권의 발해족서부터 저 녹둔도까지 이렇게 보면은 거의가 이게 한국의 조상님들이 거의 점검하지 않았나. 요즘으로 말하면 한국 땅이 전부였을 가능성이 역사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만리장성까지는 한국이 유엔이든 어디든 통해서 세계 기후를 통해서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남북 통일이 돼야 하는 것이죠. 남북 통일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조건으로 해서 남북통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이가 그 후대를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한에서도, 남한 정부에서도 이제는 좀 더 통일을 위해서 통일 자금도 필요하고, 또 두 번째는 문제점이 뭐가 있냐, 북한이 빚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 후에는 또 도로, 전기, 또 이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좀 완벽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북한이 이제 망했을 경우에 지금 마사자가 상당히 많아요. 국민이 없는데, 인민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왕노릇 하겠습니까? 스스로 멸망하게끔 되어 있고, 하나님은 결코 그대로 놔두질 않습니다. 때가 되면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제주도 사건은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 또 이익기붕은 깡패라고 했습니다. 이 깡패를 양아들 삼아서 정치에 개입을 시켰어요. 그럼 이제 정치 깡패가 된 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기붕을 국회에 출마시켜서 국회의장까지 시켰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재의 꿈을 꾸고 있었던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연약한 무기 또는 참 너무 스미스 대인가 그분이 제주도에서 총괄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상당히 좀 그냥 저 아래로 미국이 취급을 했던 것 같아요. 일본에 가서는 장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장군에 의해서 한국의 스미스가 하는 그 일개 대위뿐이 안 됩니다. 그 대위를 통해서 한국 정부를 갖다 그냥 줬다 놨다 이런 행위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주도 사건에 빨갱이로 몰아서 여수에 있는 군인들을 아마 그 당시에 1차로 보내줬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걸 보내진 동기가 바로 한경직 목사의 그 교회에 있는 청년들, 그 청년들이 서북 청년이라고 불렀습니다. 서북 청년을 보고 그들의 거의 많은 숫자가 이북에서 공산당이 실어서 내려오신 청년들이었습니다. 그것이 한경직 목사님의 어쨌든 성도들 아닙니까? 청년 성도들 그것을 조직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들을 서북 청년단이다 이렇게 불렀고, 그리고 미군 부대가 있는 그 부근에다 이 서북 청년들이 침투를 했어요. 제대로 침투해가지고 불을 질렀어요. 미군들은 그때 보고된 것이 뭐냐면, 이들이 누구냐, 이들을 잡아라 하고 이제 스미스 대위가 이제 요청을 했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 당시에 한경직 목사나 이분을 통해서 그 사무 소년들을 통해서 이제 제주도에 그 많은, 그 당시에 뭐가 있었겠어요.
다 농사 짓는 분들이고 또 해녀들이고 배 가지고 장어에 고기 잡던 그런 분들이 빨갱이로 몰렸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빨갱이로 몰았던 것이 한경직 목사가 개입했던 걸로 알고 있고, 서북 청년들이 불을 질름으로 인해서 미군과 이 제주도 주민하고 대치 상태에 들어갔죠. 그리고 즉 이 불은 지른 건 제주도 주민이 질렀다, 이렇게 소문을 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빨갱이 짓이다. 그래갖고 그때 그 빨갱이가 시작 첫 동기된 것이 뭐 좌파 이런 개념보다도 그 당시는 거의 일본 압제들이 우리나라 중요 직책을 거의 많이 맡았어요. 또 국회의원이 되신 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일제 군인들의 그 잔재들, 그러니까 이제 판사도 있었고 검사도 있었고 경찰, 그때 이제 순찰이라고 했던 걸로 기억이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옆에다 곤봉 차고 미군 부대 후라시,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커진 후라시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받았던 건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제주도 사건을 완전히 빨갱이로 조작을 해서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불을 지른 것이 그때 한경직 목사의 교회 청년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서북 청년이다 해가지고 아주 그냥 빨갱이 잡는 데만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남한에 빨갱이라는 건 그 당시에 겪었던 분 잘 알지만, 거기가 이 부잣집에서 노예로 있던 분들, 밥만 먹게 하고 돈도 안 주고 일부에 먹고 때리고 뭐 거의 죽이까지도 해도 그 조선시대는 양반들에게는 주어졌던 특권이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의 특권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서민들 또 노예들 이런 분들이 김일성이가 소문을 내기 시작했던 거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벌어서 똑같이 나눠 먹자. 이게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본땄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산과 공산주의하고는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공산이라는 건 모든 물건들, 모든 물질들, 모든 재산들을 다 팔아서 이 초대교회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똑같이 나누고 공동으로 하고 똑같이 일해서 같이 배당들을 받고, 그래서 같이 잘 사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이루려고 하셨었죠. 그래서 그냥 공산품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공동이라는 공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함께 모였었는데, 김일성이 뭐 맨 처음에는 뭐 빨갱이란 가자보다 공산주의자였죠. 공산주의고, 소련에서 공부를 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자기 생각이 어땠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어떻게 또 속였던 안 했던 간에 그것을 맨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일본이 후퇴하면서 이 북한 쪽에는 자원들도 그렇고 또 이북을 통해서 또 중국과 이렇게 각 나라들의 보급품을 위해서 일본에다 상당한 이 뭐 비료 창고라든지 그게 뭐 군수물 창고라든지 또 많은 광물 캐는 그 철도를 깔아놓고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뭐 아버지는 이북 분이었었고 그때는 마음대로 오갔어요. 38선도 막 오가지만 걸리면 이제 잡혀가고 총살당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비참해. 한
정말 어머니가 아이 안고서 그 죽었던 사실도 많았고, 그래서 아이가 그 2살짜리 뭐 이런 애들이 그냥 울고불고 전쟁통에 받아먹자 비참했습니다. 그 영화는 아마 동영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참 억울한 일들이 많았고, 빨갱이들은 그 당시 알았어요. 주민들 그때 있던 분들 한국에서 남한에서 다 알아요. 왜냐면 그때 김일성이 6.25 전쟁 딱 터뜨리고 밀고 내려오자 그때 빨갱이들이 나섰어요. 근데 그때 빨갱이는요, 이 거의 노동자들, 가난한 분들, 그리고 노예들이 앞장을 섰어요. 그래갖고 부자들 다 골라내기 시작하고 공무원들 골라내고, 그래서 다 남한으로 탈출들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도 그 당시에 수색대 최전방에 마지막에 이 보호막으로 남은 군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는 그때 이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제 철수를 했고, 근데 나머지 국군들은 이제 더 이상 못 밀고 내려오도록 막았어요. 그때 참여했던 분 중에서 백인엽 장군, 또 백선엽 장군, 그 이제 후에 이제 따님이 대령까지 하셨고, 백인엽, 백선엽 장군은 이 대장까지, 중장이가 대장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10년 후에 이제 뭐 말이 많았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성을 별을 줘야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떤 집안이 별이 9개 될 것인가, 8개를 꿈마칠 건가,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제가 이제 인천대학이 그 세워진 그 과정, 피난민들이 강제로 그냥 이 야산에 다 이렇게 2평, 3평씩 몰려서 진짜 막 상대가 완전 그냥 시장면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 정권이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한테는 뭐 엄청난, 감히 말을 걸 수 없는 백인엽, 백선엽 장군이었었죠. 네, 그 당시에 참 존경했지만 시장민한테는 참 진짜 막 철천지 원수와 같은 그런 일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마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그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냥 다 다른 데로 이사 가라고 그랬어요. 백이엽, 백선엽 장군이 거기다 이제 성광이라는 이 중학교, 차후엔 뭐 인천대학, 또 이제 그때 성광이었던가 그래요. 그때 이제 고등학교 또 지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 당시는 저희들의 선배들 중학교 1학년, 2학년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그 성광에 다녔고, 아주 이 기차에서, 그때 기차가 한대 인천 1호선이 서울까지 가는 게 있었거든요. 서울역까지. 그게 처음에는 일제가 쳐들어와서 소금 또는 전장불자, 그걸 위해서 제주도, 죄송합니다, 제물포 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물포가 그 당시 그 뒤에가, 제물포 뒤에가 과거에 이제 고등학교 야구 유명했던 그 고등학교, 제가 이제 기억이 지금 잘 안 나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했던 고등학생들, 그때는 이제 대학생이나 이 민간인 야구가 없었어요. 그 당시는 고등학교가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있는 제물포에 있는, 그게 기억 날듯날듯한데, 그 고등학교가 전국의 야구의 1위였습니다. 대단하시죠? 근데 그 전에 이 백인엽과 백선엽 장군이
당시 인천 쪽에는 토백이도 있었지만은 예, 이북에서 시장민이 이제 탈북한 거랑 똑같죠. 넘어왔어요. 그래갖고 인천 이쪽에는 정말 많았어요. 서울도 많았지만 서울 뭐 청계천 이런 데도 상당히 많았고 그냥 다 나무로 지었고 또 흙을 반죽해서 이렇게 집을 해서 이렇게 짓고 미군대 부대에서 나오는 예, 예, 까만 종이 이게 비가 안 새요. 그것을 몰래 갔다가 지붕을 씌우고 그리고 그 위에다 이제 여유 있는 집들은 기와집을 또 그 위에다 올리고 이랬습니다. 비가 잘 안 샜어요. 근데 그거 있기 전엔 저도 안방에서 방 안에 우리 그때 6식구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지붕에서 우리 똑똑 아마 이 탈북민들 얘기 제가 긍정하는 게 그때 이런 그릇 같은 거 대놓고 있었어요. 이렇게 시스티아도 갖다 놓았고 그랬는데 겨울에는 얼마 천지요. 이게 벽이 있잖아요. 그냥 이게 얼음같이 성에가 막 끼고 그랬어요. 그게 조금 오래되면 막 곰팡이도 막 피고 봄을 되면 그리고 이제 바닥은 그래도 다행히 그때는 이제 구들장이라는 게 우린 있었어요. 그리고 구들장 위에다가 초지를 바르고 그리고 위에다가 또 다시 종이 이 종인데 그때는 나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종이를 바르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니스칠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조금 이제 여유가 돌아갈 때였습니다. 약 한 70년도 경이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마을에서 이렇게 같이 살았어요. 그때 이제 미군에서 나오는 이 나무가 여러 가지가 있었고 또 기와도 그때 많이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기와가 깨지기 전엔 비 새는 일이 별로 이제 없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어려웠었고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때 이제 뭐 한 10년 전, 8년 전 그때는 이제 8살 되기 전에는 그런 집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아버님은 미군 부대에서 이제 출연을 그때로 끌고 그때는 괜찮았어요. 집이 뭐 그 동네 마을에서 그래서 밀지 않을 정도로 집이 괜찮게 살았어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는 한 2m 50이나 이 정도 되는 대형 전축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 소리가 나길래 어린 마음에 뒤에 사람이 들어가 있나 그러고 이제 아무도 없을 때 그 전축을 갖다 뒤로 돌아서 이렇게 머리를 쓱 집어넣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해보니까 이렇게 한 거의 반뼘 될래나 말래나 하는 그런 진공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불 들어오는 담화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사람 조그만 난 꼬마가 있는 줄 알았더니 없어요.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했고 동네 분들이 많이 놀러 왔었고 또 그 후에 이제 또 미국에서 가져온 아버지는 미국에 다녔으니까 이제 돈이 있으니까 트랜스 이 라디오 조그만 거 있어요. 그걸 사다가 이렇게 위에를 빼가지고 안테나를 빼가지고 그때 이제 연속곡이 제가 알기로는 강화도령인가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아주 그거 들으려고 그게 밤 몇 시에 몇 시에 했어요 라디오가요. 라디오도 신기하죠. 근데 트랜스가 뭐야 내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 라디오가 조그만 게 있었어요. 한 뼘 정도 되는가? 동네 아줌마들이 그때 9시 10시에인가 그 강화도령 그 방송을 들으려 저희 집에 모이는 거예요. 저녁만 되면 그거 들어놓고 그 연속 듣느라고 참 신기했죠. 어떻게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나 할 정도로 똑같아요. 탈북하신 분들 그런 얘기도 가끔 하시는데 똑같았어요. 남한도요. 근데 남한은 그 후에
LG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전자가스로 만들고 생산되던 곳, 이 LG라는 회사가 처음에 만들었고, 이 삐삐손, 그때 상당히 이 삐삐손이라면 옛날 사람들 군부대 옆에서 그거는 진짜 이 손으로 끈을 넣고 돌로 막 쪄도 잘 안 자를 정도였어요. 그때는 그 안에 이 선이 스테인인지 뭔지 하얀 선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다 구리선이고 지금 이제 전파로 하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게 스텐, 이 삐삐선, 이, 이 가죽이 조그만데 이 가죽이 엄청나게 강했어요. 이 군부대에서만 그것을 깔았던 거예요. 비밀에 딱 땅에다 깔고, 또 이제 전보산 따는 거, 그때 이제 나무로 만들었던 전보산 때,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이 아는 아스팔트에 들어가는 그 아스팔트 검은 그 석에서 빼내온 나무 찌꺼기, 그것을 그 당시에 타마고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타마고를 그 전부사한테 써보니까 썩지 말라고 타마고를 입혀가지고 그리고 전선을 뽑았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전기불이 탁 들어온 거 보겠는데, 이게 석유 등잔 이렇게 등에다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놓고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초와 남한에는 좀 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 사다가 공부하고, 밤에는 촛불 켜놓고, 또 밤 12시 되면 무조건 꺼야 돼요. 그다음에 박정희 시절 때는 이 방공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북에서 탈북에서 오신 분들하고 똑같아요. 밤에 몇 시에, 그 당시는 뭐 10시에다가 12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12시에는 통행금지가 이루어져가지고 무조건 불 다 꺼야 돼요. 근데 뭔가 더 이게 라디오나 뭘 이렇게 만들든지 할 땐, 바깥에 빛이 안 나가게 이렇게 이제 뭐 이불이든 뭐든 갖다 뚜껑으로 가려서 창문이 그 당시 조그맸어요. 문 메다지식으로 이렇게 조그만 창문 양쪽으로 열고 중간에 이렇게 잠글 것이 있었습니다. 고리 같은 것도 있었고, 고리를 딱 방문을. 근데 그 당시 문들은 대부분이 있는 분들은 그 옛날 조선시대 식으로 양반들이 살던 이 양쪽으로 쫙 여는 대문이었어요. 참 튼튼한 대문이었어요. 그리고 딱 닫고, 그리고 이제 문 중간에 이런 D자형의 두 개가 있어 가운데 나무, 두꺼운 나무로 탁 껴놓으면 문을 웬만할 건 못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없는 사람들은 그냥 방문 창살이 지금 아마 그 골동품 파는 데 가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짝이 있었는데 창살이 있어서 나무로 만든 창살, 이렇게 된 십자가 형식으로 조그마한 나무 창살고, 문에다가 그 당시는 창어지를 발랐어요. 하얀 이 직접 이게 한국에서 만든 종이에요. 이 창어지가. 이제 여러분 창어지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때 풀 쏘가지고 창어지에 발라고 그 나무에다 붙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옛날 사람들은 처녀총각 그렇게 시집 오면은 손으로 이렇게 구멍 뚫어가고 불 끄고 자는데도 그걸 그냥 동네 이 아가씨들 장난꾼들이 많고 그래가지고서 구멍 들어가고 뭐 하려고 열고 보다가 눈 탁 찔리기도 하고 참 장난이 너무 심했어요. 그때는 뭐 술래잡기, 고무줄 놀이. 일단 타이어 안에 이게 잘라고 쭉 고무줄이 있었어요. 그걸 양쪽에서 그 당시 국민학교 때 조그만 여자애들이 고무줄 놀이 참 잘해요. 지금 봐도 참 신기할 정도로 잘하더라고요. 이게 참 잘했어요. 그래서 놀이가 많았어요. 그 위에 딱지라는 것도 나오고, 또 딱지가 이렇게 접어가지고 사각형을 만들어서 그걸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애들은 그냥 부자같이 이렇게 아주 기쁨을 가졌고, 또 그 위에 나온 게 또 구슬, 동그란 구슬이 나왔습니다. 색 있는 구슬. 그리고 나서 그것이 또 무지개식으로 나온 거, 그런 것이 나왔고, 또 이제 그때 저희 놓고 깎은산 위에 구덩이가, 그때 폭격받아 구덩이가 있어. 그 연못 시대였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잠자리, 고추 잠자리가 때가 되면 착 가을 되면 많았고, 또 야마노인가 야마라는 그 잠자리는 좀 커요. 예, 아주 그거 잡느라고 앙컷만 하나 잡으면 그걸 이제 줄에다 쭉 하고 그 야마노의 잠자리 두껍고 머리 크고 눈동자 빼갈빼갈 돌아가요 그냥. 잠자리 그게 왕잠자리였었는데 그것을 갖다 이렇게 실로 묶어가지고 그 암컷을 이렇게 뱅뱅 돌립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수컷 그 야마노가 잠자리가 옵니다. 그래서 탁 잡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조그만 실잠자리들도 많았어요. 거머리도 많았고 올챙이도 한번 새끼 알 까놓으면 그냥 무슨 누군가랑 그냥 그때 이렇게 만져보면 물렁물렁물렁해요. 그게 조금 며칠 있어도 이렇게 뭐 안에서 꼬물꼬물 올챙이 새끼도 있었고, 예, 그래서 이제 올챙이가 좀 커지면 이제 개구리 다리 형태로 뒷다리인가 아마 먼저 나왔을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다음 올챙이도 그때 다리가 나오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때 완전 자연에 거의 다 이렇게 접촉을 해가지고 그다음 산에 올라가면 산멧돼지가 따로 있었어요. 또 들멧돼지가 따로 있었고요. 그게 이제 뭐 산멧돼지 중에선 밤색깔 나는 우리가 송장메뚜기라고 불렀도 있고, 또 무당벌레, 또 이제 불 반짝반짝한 반딧불, 그것도 많았어요. 요즘 어린이들은 그거 보기가 쉽지 않고 그때 흔했어요. 그래서 배고플 때는 또 그때 농약을 안 치기 때문에 그때 농토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갖고 농토가 이제 뭐 대우, 지금은 이제 GM 자동차 있는 부평 공장인데 최초로 거기에 이제 자동차 조립 공장이 들어왔는데, 그때 처음에 들어왔던 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새나라 자동차가 있었고, 그때 신한이가 신진자동차가 또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더라고. 자꾸 회장이 바뀌니까. 그때 회장 중에 맏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가 저희하고 동창이었어요. 알겠죠? 그 당시에 대우에, 나중에 이제 대우는 나중에 바뀌고, 대우가 또 GM으로 바뀌었다, 또 대우로 바뀌었다, GM으로 바뀌었다, 이렇다 제가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택시가 처음 나오는데 그 당시 시발 택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집차죠, 집차. 거기에 이제 택시. 그때 이제 얼마 받았는지 기억은 잘 안 나고, 그때 이제 버스가 한 시간에 한 번 있었나 아마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는 바로 그 당시가 상옥동 1번지가 그 당시에 1번 버스 종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버스가 최초로 생겼고, 비포장도로다가 나중에 미군들이 이게 자기들이 다리가 불편하니까 그때 그냥 울퉁불퉁 막 이래갖고 달리면은 도로 좁은 데다 어디 차 하나 뭐가 하나 지나가면 그냥 황토 먼지가 막 확 일어나고 그랬어요. 이제 그 후에 미군을 통해서 이제 소독약이 막 소리가 지나오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거기를 막 신기하니까 거기 그 연기를 막 쫓아갔던 거예요. 그 석유 냄새가 막 뭐 약품 탄 거를. 미군들 막 쫓아오지 말고 너무 막 이랬어요. 근데도 그냥 애들이 호기심이 어떻게 그래요? 막 쫓아갔죠 그냥. 그러다가 이제 차가 빨라지니까 이제 못 쫓아가죠. 너무 나이가 어렸고. 그때는 우리는 그때 모기장이라는 게 나왔어요. 모기가 들어올 수 없는 이런 얇은 그물망이었어요. 그거를 네 구탕이를 이렇게 줄을 네 구탕에다 방에다 묶고 그걸 붕 뜨게 합니다. 좀 높이, 뭐 지붕까지는 안 닿아도 지붕 거의 달 정도 높이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를 일찍 쳐놔요. 낮에 좀 오후에만 쳐놔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일 나가면서 저녁 몇 시 되면 그 모기막 쳐놔라. 그래서 그때 모기막이 많지는 않았어요. 저희는 이게 아마 미군 부대에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기장 들치고 안에 들어가서 식구들이 다 자고서 모기에 물린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고생했죠. 그때 뭐
쑥 마른 걸, 센 걸 막 태워갖고 연기를 피하고 쫓아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당에서 모일 때도 그 쑥 덩어리를 불을 피고 나무 장작불을 피우고 그러면 이게 접근을 잘 못했어요, 모기가요. 그래서 이제 마당으로 된 저기가 있었습니다. 그 판넬. 지금 공원에 가면 의자 있죠? 예, 그 식으로 공원에 가면 이렇게 이제 옛날 집을 잡고 이렇게 모여서 또 이렇게 쉼터를 만들었죠. 그런 식으로 이게 나무가 흔했어요, 그때는요. 미국에서는 버리는 게 나무 스스로 버리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제가 그때, 백마장에 철마산 바로 밑에면 지금 무슨 중학교인지가 있었는데, 그때 그 중학교 생기기 전에 옆에가 그때 뭐라고 그랬는데 한국 군인을 목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계급이 없었죠. 그런 뭐 사람들이 그 있는 그때 SB라고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대가 있었어요. 한국 군인들이 이제 미국에 갈 사람들한테 이제 뭐 페인트 뭐 고치는 거 이런 수리공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있는 따로 부대 같이 형성되어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쭉 더 나가면은 이게 그때 이 철마산이 벽을 이렇게 팠어요. 뭐 그런지 모르 파가지고 쭉 만들고 미국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사격장을 썼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총 사격, 연발 사격, 또 기관총 사격. 그때 미군들이 이거 탄피를 다 버리고 왔어요. 그때 탄피가 전부 심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군들이 그때 버리고 철수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나이가 어려가지고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 5-6살 됐을 때 숨어 바닥에 쫙 엎드려 하고 머리만 내밀고 이제 쳐다보고 있었어요. 미군들이 가고 나면은 가서 탄피 주워야 되는데 엄청나게 뜨거워요, 그냥. 탄피가 그때 가격에 우리나라에 심주 구리 뭐 이런 게 양은이 흔하지가 없어가 거의 뭐 심주 그릇은 있었어요. 과거에 조선시대 때인가 언제 쓰던 이런 그릇들. 근데 그때 일제들이 그 탄피 마느라고 다 막 한 70%는 막 뺏어갔어요. 그래도 그 나무에서 땅에다 묻었고 막 우렁이 파고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부엌 안에다 파가지고 나무를 깔아놔고 그걸 들쳐갖고 밥 먹을 때 꺼내서 쓰고 그랬습니다. 그때 나온 게 이제 간 막 구워서 막 만드는 자기들이 그릇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공기 밥그릇, 뭐 밥그릇은 그것을 사용했고, 그때는 없을 땐 그냥 쭉 며칠씩 굶고 막 15일씩도 굶어봤고 배고프면 너무 잘 알죠. 눈에 그냥 뭐 이상한 거 보이면 다 빵으로 보이고 떡으로 보이고 막 콩으로 보이고 염소똥 보면 그냥 그 당시 뭐 집마다 돼지를 많이 키웠어요. 나만의 까만 돼지예요. 좀 그렇게 크지도 않은 까만 돼지. 참 맛있었어요. 그때 동네에서 돼지를 잡았으니까 직접 잡아가지고 그때는 했으니까 다 먹었죠. 뭐 버릴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껍데기는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불로 태웠지 않나 이렇게 보고 그 당시에 얼마 안 있다가 한 20년 거의 한 80년 가까이 될 동안에 상곡동 한 골짜기 지금 그 공원을 맥골공원이라고 엄청나게 크게 지어놨는데 그 뒤에 센터가 있어 샘물 받으러 거기 산에들 약수터가 많았어요. 약수터들 많이들 갔었고 또 밤에 이제 그 당시에는 목욕탕에 돈이 동네마다 목욕탕이 하나씩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돈이 아끼고 없는 사람은 그때 이제 비 오면은 봄서부터 한여름서부터 가을에 비 오면은 산을마산에서 물이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이게 이제 아가씨들 아줌마들 몰려가가지고 그 산 깜깜한데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때 막 목욕으로 씻고 막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일본 말로 다라, 다라라는 게 일본에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양철로 된 다라가 있었고 또 나무로 만드는 것도 있었지만 거기가 양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양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작업이었죠. 다 손으로 두둥겨서. 그래서 그런 거 사다 놓고 거기다 이제 뜨거운 물을 끓여서 그때 부뚜막에 이제 장작들이 그때는 뭐 많았으니까요. 산에 가서 없을 때 또 이게 나무 위에 그 솔잎, 솔나무 말른 것도 그런 거 아주 그냥 좋습니다. 솔방울 이렇게 딱 그냥 그때 긴 철사를 삐죽하게 하라고 딱 꽂아가지고 불을 태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들고 다니고 막 그러고 또 그 당시에 땅콩 저는 이제 그때는 화장실이 공동 화장실로 이 나무로 만들어졌고 처음에 앞가래가 없었어요. 옆과 뒤는 추니까 다 가려져 있는데 앞에가 이게 뭐 천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때 기억으로 그런 걸로 한 반 정도만 내려 있었고 나중에 이제 그걸로 완전히 내렸죠. 공중화살 문을 완전히 내렸고 그 다음에는 나무로 문짝을 짜갖고 닫았어요. 그러다 자꾸 열고 들어오니까 안에다 이 철사를 이 고리 이 기역자 비슷한 꼬부라진 거 그리고 이제 철물점이 있었어요. 각 동마다. 그리고 각 동네마다 구멍가게가 있었어요. 또 막걸리 공장도 저희 동네는 있었어요. 또 미국 물품이 나오는 이 자유시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담배 사면 걸리거든요. 네, 몰래 아버지가 담배하고 이 막걸리 좋아했어요. 그때는 막걸리하고 그때 처음에 나온 게 두꺼비인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술 먹을 줄 몰랐고 그때 다만 밀주가 있었어요. 근데 밀주 바르면 바로 잡혀가서 벌금 물어요. 그냥 몰래 아는 그 동네 사람들한테만 몰래 밤에만 팔았어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가 막걸리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걸어가다가 넘어질 때가 많았어요. 그래갖고 이걸 보니까 막걸리가 반주잔데 한 대를 샀는데 반대가 내가 그러면 이제 아버지 이미 술 취해갖고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유 그거 한번 매 맞았거든요. 야단 맞고 그래갖고 거기다 그냥 우물물을 살짝 붓고 그랬어요. 그때 뭐 동네 공동 우물도 있지만 나중에 돈 여유 있는 사람들 다 우물을 다 팠어요. 그래서 저희 집도 그 당시에 이제 우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없었고 그 당시 도로에다 집을 샀어요. 저희는요. 그래서 이제 방 한 칸짜리들 또 옆에 붙어 있는 방 이렇게 방이 3개씩 4개씩 이렇게 지은 길다란 방 나무로 지은 방들이 있었고 그걸 개별로 그 당시에 뭐 얼마 안 갔어요. 그 당시 또는 조금 비싸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아버지 엄마 몰래 없는 새에 쥐 잡으려고 쥐 구멍을 제가 하도 막 그냥 천장에 막 쥐들이 떠다니만 이게 막 저녁에 잠을 못 자겠어요. 아마 탈북이나 시어머니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머리를 써서 이 쥐를 어떻게 잡아가고 저도 쥐 다 없앴던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 이 맨도칼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맨도칼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네모 빠져 양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분질러 가지고 반 가지고 지붕에 이렇게 디귿자형을 잘랐어요. 디귿자 한쪽은 안 잘랐어요. 그거 해보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 그때 그걸 연구해냈어요. 그리고 디귿자형을 하고 이렇게 살짝 붙여놔요. 살짝 붙여놔요. 그러면 이제 불을 끄면 어떻게 돼요? 쥐들이 또 이제 운동회를 시작하는 거야. 체육회라고 그러죠. 이 쥐들만의 잔치였어요. 그때는 한국에는 먹을 건 없는데 쥐하고 개구리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배고프면 그때 그 통째 내장만 떼고 먹으면 되는데 곧 먹으면 되는데 그걸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뒷다리 살찐 거 그런 것도 그냥 손으로 탁 잡고 그냥 몽둥이로 때려잡고 이렇게 하고 잠자리가 개구리가 기절을 합니다. 왕개구리 많았었어요. 청개구리가 요만한 손톱 많은 개구리들 그런 건 안 죽였어요. 그냥 아주 우리들 장난감이었죠. 청개구리요. 송충이 잡으러 다니고 그냥 나무 씹으러 다니고 그냥 어떤 때 나무 씹으러 목요일만 되면은 그때 5월 5일인가 5월인가 그때 식목일을 박정희 대통령이 제정을 해가지고
각 학교 아이들은 나무 심으러 다녔어요. 예. 그리고 나무들 심어 놓고 그게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변했죠. 그때 가시넝쿨이 너무 많았어요, 산마다. 근데 이제 그때 어른들 얘기로는 근데 독립군들이 이제 산을 타고 다니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아가씨 나무를 상당히 갖다 묻었다는 그런 조선시대의 그 풍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때 이제 아가씨 나무에 이 벌꿀 취하는 분들이 갖고 왔었어요. 근데 꿀이 뭐 거의 뿌렸고 산에 올라가면 아이 벌 잘못 건드려놓고 아주 그냥 조그만 때 그냥 막 내는데 막 머리 쪽으로 막 이들은 머리를 주줄 쏴요. 이 벌들은요, 산벌은요. 아이고 그냥 뱀들도 흔했고 뱀들이 막 가을이나 봄에 되면 따뜻한 데 나와서 몸만이라고 이렇게 막 몇십 개씩 막 덩어리로 뭉쳐 있었어요. 제가 한 손으로 막 그 뭉태를 잡아서 올려. 그때 독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리기도 상당히 많이 물는데 독사에 물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흔하게 독사 이게 이제 그걸 이제 이름이 살모사라고 했어요. 강원도에서 잘 키우는 건 살모사와 7.4. 제가 이 뱀을 안 무서워요. 뱀을 막 이렇게 하고 머리를 탁 잡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손을 뱀이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조금만 돌리기만 하면 이 쳐다보고 경계하죠. 뒤로 약간 돌릴 때가 있어요. 후퇴하려고요. 이 뱀이 먼저 이렇게 달라붙는 일은 없어요. 가까이 발을 잔디밭가다 딱 밟았을 때 그냥 꼬리를 밟든지 이렇게 몸을 밟을 때가 있어요. 잔디가 그 당시 있었으니까. 그래서 독사한테 물리고 반바지 입고 다니다가 들에 이렇게 우리 가정에 있는 모기와 산모기가 산모기가 시커먼 게 그한테 물리면 탱탱 부었어요. 진짜 가렵기도 엄청나게 부어갖고 그때 이제 도토리가 흔해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도토리들 산에 따라다녔어요. 도토리를 조금 먹다 보면 알이고 떨고 입이 그냥 그래서 도토리 못 먹고 그 당시에 노인분이 막 자료 같은 거 주면서 도토리 따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리니까 발뒤에가 산이 막 설마산이 무척 길었습니다. 그때는 설마산 길이 안 뚫려 있을 때요. 그래서 그 철마선을 고개를 넘어 다녔어요. 그리고 쭉 내려가면 한 100여 미터, 한 200m 되나 거기에 이제 마을들이 좀 형성되어 있고 거기서 조금 더 걸어가면 철마선 넘어 좀 더 걸어가면 거기가 이제 바다였어요. 주안의 역 그때 역은 바다 갯벌이었었어요. 제 어린 나이에는 그때는 거기가 이게 버스비가 있으니까 제가 동인천까지 또 걸어 다녔어요. 5살, 6살 때. 또 초등학교 3, 4학년 때도 제물포도 걸어 다니고 이랬습니다. 제일 멀리 갔던 게 그때 이제 연탄 기차가 아닌 거였어요. 제 생각으로는 그때 막 기차가 연기가 막 나가지고 아주 그냥 혼났었어요. 그냥 지붕에 이렇게 어떻게 그때는 이게 사다리 같은 게 있었고 이렇게 꼭대기 올라갔다 그 연기가 확 하고 뿜어요. 그때 제가 이제 직접 본 건지 모르겠는데 그때 석탄을 갖다 막 떼놓고 이렇게 불똥에다 막 삽질 앞에 기관차 뒤에 그거를 막 넣는 것 같아요. 불똥오리 같은 것도 본 것 같고 그랬습니다. 그때 역마다 이 담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막 딱 봤다 기차가 이제 살살 출발할 때 그때 그냥 역장하고 이 역무원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빨간 깃발하고 깃발 두 가지가 색깔이 달랐는지 어쨌든 두 개 있었고 이거 몰래 그냥 어렸을 때 거기 기차를 딱 붙들는 거예요. 그리고 탁 올라타고 기차에서 막 뛰어내리고 막 그랬어요. 달리는 데서 조금만 늦추기 하면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왜 마지막까지 가면 걸리고 또 영무원들이 그 당시에 이 깃발 흔드는 그 나무 다니면서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표 있나 없나 다 주서는 아니고 일부 이렇게 딱 사람을 이 사람하고 건드리고 또 애들 특히 저주사를 철자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머리가 이제 돌아갔던 거예요. 어린 나이에 좀 재미나게 좀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시장면에서 얘기할 거 요것만 마치겠습니다.
그때 넘어가려고 너로 이 때리면 꼭 머리를 때려요. 그래갖고 시컷 맞고 기합받다 이제 쫓겨나고 이랬습니다. 이제 한 3명씩 이제 몰려서 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문이 그때는 뭐 1명 정도 이렇게 그 기차가 좀 몇 칸이지만 4칸이지만 조금 그때는 좀 길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중간이나 뒷부분을 이제 많이 올라탔죠. 이게 어디로 가냐? 이렇게 보면 유지가 있어갖고 저쪽 칸에서 오는 게 보여요. 동그란 모자 이렇게 앞에 이제 중고등학교 우리는 그때 초등학교 또 이렇게 동그란 모자를 썼습니다. 예, 상고학교 그때 배지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1, 2학년을 이 표시하는 표시 같은 것도 있고 중학교도 배지가 있어요. 2학년, 2학년, 3학년 1년 선배가 하늘 같았습니다. 그 후에 이제 그때 공비를 놓았던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름이 딱 되면 알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지금 아마 잘 사실 거예요. 자수해가지고 그때 공비라는 게 간접 공비는 알았어요. 근데 빨갱이한테는 뭔지를 몰라요. 그냥 방공 그 책이 그 당시에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방공 멸공 그러니까 방공 사상이 철두철미하게 간첩은 어느 형태로 띄우는 것이고 또 공비는 어떻게 태어나고 그다음 뭐 이북에서 그때 삐라시를 남한에 어마어마하게 보냈어요. 이북 그 당시는 뭐 북한이 잘 살았으니까 나가면 경찰들이 그 당시 순사들이 곤봉 차고 다니면서 그 당시 경찰은 이 배지가 전부 심주로 이렇게 만든 경찰 배지 마크는 이게 독수리 마크 비슷하고 제가 가끔 이제 지서라고 그랬어요. 지서에 가서 이렇게 놀러 가서 소사 그때 소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 달에 이렇게 좀 뭐 극장표 같은 거 찍어서 뭐 여러 개 주고 그러면 그때 경찰 지금 경찰이죠. 경찰 도장만 치면 그 당시에 극장 공짜였어요. 그때 이제 나 처음에 극장이 백마장이 생겼을 때에 이제 상옥동 1번지인데 그때 생겼을 때 처음에는 제 생각으로 타막으로 칠한 나무로 만든 넓은 극장이 안에 있었어요. 그 극장 옆에가 조그만 골목이 있었고 그 옆에 이제 시장들 이북식은 아니더라도 이북보다는 장이 컸어요. 별의별 거 다 봤어요. 뭐 순대 또 순대고 특히 이 뼈 하고 살하고 이게 물려내는 지금 참 설렁탕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뼈다귀 해장국 이런 걸 많이 하고 없는 사람들이 이 뼈다귀 국물 우려내고 하고 지금은 이제 그걸 막 보약 취급을 하잖아요. 그때는 그거 돈 있으면 그거 먹으면 많이 다녔고 두 번째 많이 다녔던 게 짜장면이었어요. 중국 사람들이 짜장면을 많이 하고 그 짜장면은 그게 이제 남한에만 있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거의 짜장면을 연구해서 만들었던 걸 또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기술을 이제 안 가르쳐 주는 걸 이제 배운 거죠. 사장 선생님하고 배웠고 그때 한국에 이제 한국 짜장들이 또 많이 생겨났고 그때는 국수를 기계로 뽑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국수는 그때 기계로 뽑았어요. 맞아요. 그때는 그 어디서 일제기했죠 뭐. 그때 기계를 보고 국수를 줄줄 이렇게 대나무인지 뭔지 이렇게 꽂아고 말리는 과정도 제가 그때 국수 공장도 있어 가서 구경도 하고 두부 만드는 개인이 만들기도 하지만 두부 공장 들어가서 구경하고 또 그때 덴뿌라 이런 말로 덴뿌라죠. 이 덴뿌라를 만드는 거 지금 오뎅이라고 하죠. 그때는 네모만은 오뎅. 아주 이런 뭐 그냥 목욕탕 같이 그냥 동그랗게 그 안에 이제 식용유가 잔뜩 들어가 있었죠. 수입해 오는 거 있었는데 오뎅 튀기는 과정도 보고 많이 못 있어요. 냄새하고 이 기름 냄새하고 막 이게 막 좀 탄 냄새 비슷한
기름도 이렇게 보면 어느 날은 노랗고 하얀빛을 띠는데 어느 날 가면 그냥 새까매요. 그냥 이 경유하고 비슷할 정도로 새까매요. 그런데 튀겨나온 걸 지금 이제 발암물질이라 그렇게 만들면 걸리죠. 그래서 옛날 솥을 이 튀김 소스를 다 까만 코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어쩐지 처음에는 발견했는데 나중엔 기름이 새까맣고 잘 안 보여요, 속이요. 이게 버려야 되는데 그걸 잘 안 버리고 쓰고 그랬어요. 그 당시 그 후에 생겼던 것들이 이제 먹고 살자고 생긴 게 이제 포장마차가 생기기 시작을 했죠. 저희는 저기도 했어요. 이 꼬챙이를 가지고 다녔고 사육장 그 벽 있잖아요. 거기 총알이 막 박혀 있거든요. 깊이 박혀 있는 게 설 박힌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 꼬챙이로 집어넣고 하나를 뺐어요. 불발된 것도 죽고. 그때는 그걸 어떻게 담았는지 모르겠어요. 깡통 철사를 만들어 거기다 막 담아요. 막 뜨거워도 막 담는 거예요. 왜? 그게 돈이 많이 줬거든요. 물상들이 다 있었어요, 동네마다. 이 부각은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는 구멍가게 가면 별의별 게 다 있었어요. 연탄도 팔고 막 그랬어요. 그래갖고 저는 아버지한테 배워갖고 연탄 피울 때에 바깥에 이 화덕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화덕불 이제 거의 타다시피 하고 위에는 잘 안 타요. 그땐 맨 처음엔 좋았는데 점점 가면서 질이 나빠지면서 거기다 뭘 섞었어요. 그래갖고 연탄이 이렇게 막 4시간, 5시간, 막 6시간도 갔었는데 나중에는 한 3시간씩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석탄이 비싸져서 그런지 어떤지 말도 하여튼 거기다 섞어서 쳐놔고 그때 19공탄에다 뭐 20몇 공탄 그때 구멍을 제가 샜는데 잘 모르겠어요. 구멍이 작에다가 나중에 구멍이 넓어진 이유가 그 연탄을 빼먹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뭐 19공탄 뭐 이렇게 구멍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탄이 점점 그 당시 어렸을 때 연탄 한 장 사러 갔었어요. 여유 있는 집들은 뭐 50장씩 막 100장씩 쌓아놓고 살고 그랬어요. 저도 나중엔 아버지가 이제 미국에 다니니까 연탄 광을 만들었어요. 그 광 안에 애들이 한 10명 정도 놀러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아버님이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광에 가서 놀았어요. 그때는 친구들이나 동생들, 후배들, 또 이제 선배, 초등학교 그때 한 6학년, 5학년 되는 형들 이름도 제가 알죠. 일제 후니까 깡패들이 다 있었어요. 어느 동네로 깡패는 다 있어요. 건달과 깡패는 좀 나눠지죠. 그때 깡패는 세상 말로 뭐 의리라는 게 있어가지고 깡패끼리 서로 존중하고 세력 다툼하고 그때는 뭐 장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막 세금 내듯이 냈어요. 그때는 이제 많이 생긴 게 막걸리집. 그 다음에 이제 미군이 들어오면서 뭐라고 했던가 그때 이 춤방들이 동네마다 한 개씩 두 개씩 있었어요. 저녁 때 깜깜해지면 남자들이 몰라고 또 여자들은 거기 가기가 상당히 부끄러워갖고 못 갔어요. 그때 긴 치마 좀 이제 무릎까지 오는 치마 더 이상은 못 올렸죠. 유행이 많았어요 그때는. 하여튼 그렇게 미국들 다녀오신 이 가수들이나 이 영국 배우들 뭐 이런 분들이 또 정치인들이 갖고 오면서 나중에 짧은 미니 치마 가수의 아주 유명하신 분 그분이 비행기에서 미니 치마 입고 내렸어요. 팬티가 벌떡 마땅하는 그런 미니 치마를 갖고 내고 그때 미니 치마라는 게 유행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장발머리 그냥 경찰들이 낮에 다닐 때 가위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갖고 그냥 그때 우리 장발을 기는 게 아주 그냥 경찰반만 도망가는 거예요. 숨었다 경찰 가고 그때 방범대원이 있었고 봉급도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방범대원들이 형들이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초등학교 졸업한 형들 뭐 18세, 20세 이 정도가 아니었나 그랬어요. 아, 이거 걸려가 매달 왜 이렇게 형들이 이렇게 때렸는지. 아, 그냥 참 묘한 일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연탄 떼는 그 방법도 가르쳐 줬어요. 밑에다 연탄재 탄 거 있죠. 그거를 안에다 집어넣어요. 그땐 바깥에다 이렇게 동그란 화덕이라고 이렇게 바퀴 달린 게 있었어요. 철사를 이렇게 옆으로 달려갖고 그걸 끌고 다니기도 하고, 거기다 약간 빈 연탄재를 집어넣고 그 위에다가 이제 아버님의 잔 나무 조각을 이렇게 쪼개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때 깎기라는 이게 깎는 도끼가 있었어요. 깎기라고. 이게 어느 날 말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일본 말이 상당히 유행됐고, 미군이 들어오면서 저는 미군 부대에서 미군들하고 약간의 이 본토는 배름, 이 혀가 어린 나이에 혀가 이게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도 ABCD는 아버지가 이제 영어를 배우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초등학교 이제 8살, 9살 뭐 근데 이름도 참 묘하게 졌어요. 전 그래도 이 관보라는 이름을 가졌었는데, 주민등록도 54년생이었고, 그리고 이제 불을 장작을 떼잖아요. 그러면 그 얇은 나무를 갖다 먼저 이 성냥이 흔했어요. 그래서 성냥불을 옆에다 탁 때리면 불이 탁 붙어요. 일회용 성냥 각도 있었어요. 10개, 15개 이렇게 들어가는. 그것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해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불을 싹 붙입니다. 근데 거기에 커지기 시작하자 조금 더 큰 나무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약간 올려서 이렇게 쌓은 다음에 불을 확 붙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연탄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연탄 불이 한 얼마가 안 있으면 불이 붙어요. 밑에 가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붙기 시작하면은 그거를 빼놔요. 연탄 불 딸 때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제가 연탄 불 이 가스 냄새가 나고 목을 잘 쉬었어요. 막 이런 소리가 나왔어요. 목에서 가스가 차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방바닥을 참 묘하게 어떻게 그렇게 굴뚝까지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참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높은 굴뚝은 못 봤어요. 그냥 집 그 높이가 뭐 2m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올라가고, 그 뒤에 이제 난로가 나오고, 그때는 이제 장접해서 패는, 그때 예배당이라고 그랬어요. 예배당이 그때 한 40평 되는, 이게 상곡동에 있는 상곡교회. 그게 두 번째로 들어오고, 처음에 청천 감리인가 감리인가 그때 감리교인가? 하여튼 저는 그때 그 당시 어렸을 때 감리교를, 그때 뭐 가게 됐던 그냥 뭐 이제 성경 말씀 어떤 걸 외우면은 그 마치는 사람은 연필을 줬어요. 그러니까 참 좋았어요. 그때는 지우개 하얀 게 만들어졌어요. 맨 처음엔 지우개가 없어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는 뭐였냐면 연필 위에다가 미군들은 연필 바로 위에다 이 얇은 향철 노라는 거 흰 거에 향철을 해갖고 연필 위에다가 이 고무를 만든 거를 최초로 아버지가 미국에서 가져왔었어요. 그 연필 갖고 하면 애들이 우르르 몰렸었죠. 그때는 최초로 인천에는 몇 대 없는 그 1m 50cm 전축이 있었고, 또 조그만 트랜지스타라는 처음으로 동네 분들이 10시, 9시 되면 그거 보려고 그냥 우리 집에, 아버지는 밤 10시, 12시 거의 돼야 이제 오고, 낮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아버지가 뭐하냐고 손질하고 그러니까 하면 진짜 막 긴 추레나 인천에서 그냥 그때 특수면허 가진 사람이 한 20명 정도나 있었을까? 그 면허를 아버지가 딴 거예요. 미군대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의 기본 봉급이 그때 그 당시에 만약에 이제 한 70원이었다 이렇게 하면 아버지 그 당시에 450원을 탔어요. 근데 아버지 군인이 있으면서 미군들하고 이렇게 전쟁터에서 그 당시에 전투를 같이 치렀기 때문에 미군들하고 접근하는 게 해서 미군들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미군들의 코가 크고 눈은 완전 파란색 또 한 두 가지 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 걸로 제 기억을 하고 저희들이 그때 이제 자꾸 미군 부대에서 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상곡동에 살던 사람들이 미군 부대 철조망이 없으니까 미군 부대 그 일단 경비행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밤에 미군들이 잠시 훈련 나간 새에 그때 그걸 그냥 뭐 소문이에요. 그냥 비행기를 끌었다가 다 그냥 그때 비행기가 잘 뭔지 모르니까 하늘을 나는 것. 네, 그래갖고 그걸 막 부셔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지붕 철 비 안 새게 비행기를 뜯어갖고 그걸 지붕을 막 만들었다고 그런 소문이 나돌았었어요. 그러고서 철조망 동그란 거 그걸 맨 처음에 치고 그리고 이제 사각에는 기관단총을 들고 딱 미군이 시켜 있었고 12시만 되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북한의 비행기가 혹시 만에 하나 폭격할 그때 쌕쌕이라고 그랬는데 폭격할까봐 밤 12시만 되면 딱 불을 켜지 못하게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방어훈련도 또 심했고 굉장히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할 정도로 방어훈련이 심했습니다. 전시가 바로 끝나고 얼마 몇 년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4살, 3살까지 거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 바로 밑에 동상이 그때는 뭐 그냥 시집가고 애 낳고 그러면 그냥 그 당시에는 막 젖분이 의지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젖을 막 한쪽을 내놓고 부끄러움을 잘 안 타시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모이는데 전 그때 이제 3, 4살 때니까 밑에 동생이 이제 태어나고 이제 그때는 뭐 100일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 동생이 그때 젖을 물고 있는 거. 그래서 어떤 때 어머니 젖이 너무 많이 나왔고 그때는 기계를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옷이 양쪽이 막 다 젖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때 3살인가 4살, 3살 때인가 그래요. 그래갖고 어머니 항상 젖이 여기 앞에가 젖어 있어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갖고 젖을 남아도니까 그 젖을 이렇게 그 당시에 약국이라는 게 있어요. 약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약방이 있었고 그냥 약방이 있었어요. 그때는 뭐 약이 다 외제들이겠죠. 하여튼 6.25 전쟁 때 부자 된 거는 그 당시에 일본이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전시품에 필요한 이 물품들을 일본이 가까우니까 일본에서 한국에 나와 있는 유엔군들을 보급품을 일본에서 다 만들어서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때 돈방석에 앉았죠. 네. 그때는 뭐 일제시대 끝나고 난 후에 이제 핵폭탄 터졌다는 거 얘기 들었고 항복했고 그때 이제 각 집마다 여유가 있는 집은 삐삐선이라는 게 이렇게 서울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고 인천에 이제 방송국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삐삐선이라는 걸 처음에 그때 금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금성이 최초로 우리나라에 이제 이 삐삐선을 통해서 네모만한 상자 안에 스피커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거 뜯어서 이렇게 뒤 뜯어갖고 몰래 봤거든요. 그게 이제 그 라디오라는 그 금성 라디오를 여유 있는 집이 이게 마당이 보통 한 30평씩들 갖고 있는 집들이 많았어요. 뭐 60평, 많은 집은 100평, 200평, 300평, 뭐 1000평 이렇게 가지신 분은 농사들을 좀 짓고 그때 이제 설이라는 걸 많이 했죠. 어렸을 때. 이제 배들 고프면 그냥 설이하러 나가요. 그래, 이 돌복숭아. 뭐, 지금 참 복숭아죠. 그거 이제 그 얘기도 좀 해드릴게요. 그때 조그만 여기 손가락만한 복숭아가 열리면요, 털이 보슬보슬해요. 근데 그때 이제 1, 2학년 때, 3학년 되니까 그때 복숭아 이렇게 치면은 복숭아 씨 막는 게 없었어요. 복숭아들 막 키우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복숭아 가면은 우리 키에 맞게 이제 자랄 때 그때 복숭아가 손가락만 이렇게 자랐어. 털복숭아라고. 그걸 건들지 말아야 했는데 우리는 그거를 파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때 그 털복숭아를 닦아가지고 이 털복숭아를 이렇게 런닝구를 입었어요. 그 당시에요. 우리는 다만은 런닝구 까만 거 또 좋은 건 하얀 것도 나왔어요.
그때가 그 난방이 쌍방울이었다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걸 입고 이제 그때 우리는 옆에 난방이라는 게 비슷한 게 있었어요 다. 학교마다 색깔이 다 달라. 국민학교마다 다르고 근데 국민학교 거의 비슷했다고 봐야 되고 우리는 동그란 모자 썼고 그때 대학생 처음 구경했어요. 그냥 망토를 딱 보고 일제 그 군관 같이 남 망토를 딱 까만 망토인가 무슨 색깔이 그걸 딱 입고 대학생이 지나가는데 사각문을 딱 썼어요. 앞에 창이 있고 이 앞에 창이 있는 건 우리 초등학교 때 다 창이 있는 교복을 입었어요. 네. 그래서 교복을 보면 이 사람이 이 애들이 초등학교 이제 중학생인지 알아요. 중학생은 중학생에 또 검은 교복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중학생도 동그란 모자 썼어요. 저희는 맨 처음에 사각인가 썼다가 나중에 동그란 모자로 바뀌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이제 초등학교 때는 등본을 떼갔어요. 그 등본을 떼갔을 때 그때 내가 봤을 때는 임관보라고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사진 찍어다 놓은 거 있어요. 하나 떼다 놓은 거 있어요. 오래전에 한 20년에 떼다 놓은 거 있는데 그 한 장을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그 당시는 주민등록에 보면 54년생으로 해서 이렇게 쭉 나가 있고 뒤에는 똑같아요. 보니까 뒤에 마무리만 좀 틀렸던 것 같아요. 근데 54년생으로 정확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름도 임관보로 한문으로 되어 있었고 그 당시 아버지 미국에 다니니까 저희한테 ABC를 가르쳤어요. 그거 외우지 못하면 잠을 못 자겠어요. 막 2시까지도 새벽 4시 반 5시에 나가시는 분이 밤을 새면서 막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때 아마 초등학교 졸업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아버지는 이제 중학교도 다니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중사를 다뤘던 거예요. 그때 고등학교 중퇴였던 걸로 알고 있고 고등학교 졸업해갖고 군대 들어가면 그때 소위 계급을 달아줬었어요. 그 당시는. 그래서 중학교 완전히 졸업하고 고등학교 중퇴도 그때 달아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뭐 15일 얼마고 이렇게 군사훈련 받고 나면 장교 계급을 많이 달았어요. 배운 사람들은. 그때 대학생들은 뭐 계급이 아마 소령을 줬던 걸로 알고 있어요. 무조건 줬고 또 일본군 앞잡이였던 사람들 그들이 이제 장악을 했어요. 그 장악했던 것이 바로 판사, 검찰청, 또 순찰서 이게 서장이 있는 곳이죠. 부평 순찰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 나중에 경찰서로 바뀌었죠. 왜냐하면 이게 순사 이런 게 일본 말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서 이제 엄격했어요. 아마 이국보다도 그 당시는 김일성 시대 때보다 남한이 엄청나게 이 독재가 심했어요. 그래서 많이 시달렸습니다. 시골 쪽에 사시는 분은 그걸 못 느꼈을 거예요. 근데 거의 수도권에 있던 사람들은 그냥 공부 배우다가도 그냥 막 책상 밑으로 들어가야 되고 산에 가서 나무 심고 이거 막 강제로 가는 거예요. 그냥 나무도 뭐 몇 cm 간격을 하고 그러고 나서 또 물 주고 가야 돼요. 그래서 가서 산에 올라가서 물 주고 그냥 산에 갈 땐 좀 허리 굽이고 하니까 오래 시키면 허리가 아팠고 때는 농땡이 부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학교 내에서도 이렇게 좀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국민학교 때 이름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는 미군 부대 부근에 사는 사람은요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미군 대에서 뭔가 쇳덩어리라도 훔쳐와야 밥을 먹고 그때 제일 유행됐던 것이 꿀꿀이 죽이라고 있었어요. 서울에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서울에서 청계천 쪽에는 상대 못 살았어요. 근데 정부 당시는 뭐 어깨 지게 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피난민들도 많았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구르마 일본 말이죠. 지금으로 치자면 이제 뭐라 그래요? 뭐 요즘도 그게 있는데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종이 줍는 종이 박스 그걸 갖다
지금은 뭐 달리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일본말로 구루마라고도 있어요. 또 지게 짓는 분들이 계셨고 집 나라도 주면서 그땐 종로나 이 청계천에가 이게 뭐 옷 파는 가게라고 할까 그런 것이 남대문 시장도 있었고 그때 남대문 시장이 처음이 아니었는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서울시장 잘 몰라고 그때 갔던 게 창경호는 제가 찾아갔었어요. 어린아이 방학 때 찾아가가지고 그때 기차는 몰래 탔으니까 서울역 바로 앞에서 내리면 돼요. 그때 이 철조망 뭐 막힌 거 이런 게 없었어요. 처음에는 나중에 이제 철조망이라는 게 미군 부대에서 사다가 아마 그걸 철조망을 만들었는데 그때 동글동글 쳤었는데 얼마나 강한지 야, 그 철사 끊는 게 따로 있었어요. 지금 또 많이 사용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절단기라고 했죠. 절단기. 한국말로 절단기라고 했어요. 그거 끊으면 그냥 철조망이 쭉 이게 자동으로 쭉 자기들이 이게 강철이어가지고 이 손으로는 절대 못 끊어요. 제가 끊어보다 지쳐본 적이 있어요. 왜냐면 그때 철조망 이런 거 끊다 남은 것도 주스러 다니다가 그걸 모아가지고 그때 갖다 팔고 그때 이제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그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집이 망했어요. 애들만 있었고 그때 막내는 이제 셋째가 영란이가 막내였고 넷째가 영옥이라는 이름을 가졌었는데 태어나가지고 제가 업고 다니고 좀 비참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애들은 그걸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그 고물주소 미국에 돌아다니면 다 도둑놈으로 애들을 취급을 했어요. 미군들이 지나가면 제가 몇 가지 기억하는 게 있어요. 이 고물주소 청장이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 여기서 뭐 전기담도 상당히 컸고 뒤에도 거기가 심주로 돼 있어요. 미군들이 그때 막 버렸어요. 그걸 주스로 다니면서 그걸 모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꿀꿀이죽을 샀죠. 이 꿀꿀이죽에 참 비참했어요. 근데 그걸 막 고기도 먹다 버리고 막 그러다 보면 어떤 때 또 병원에서 나온 쓰레기 이걸 넣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손가락 잘린 거 그게 들어가 있어요. 진짜 먹다가 그냥 그래도 그것만 갖다 버리고 근데 그건 이제 병원에서 나올 때만 그랬어요. 그때 미군들이 식당들이 쭉 돼 있었고 먹고 남은 거를 그렇게 깡통에다 그걸 쭉 먹다 남은 것들을 버렸어요. 그것을 모아가지고 미군 부대 그 습이라고 그러죠. 습들 막 먹다 버린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꿀꿀이죽이라고 큰 드라마 통으로 한 통, 두 통, 세 통씩 나와요. 어떤 때는 막 줄을 쫙 씁니다. 피난민들이. 그것도 없어서 굶는 사람도 많았으니까요. 그때 외정 때 집들이 많았어요. 외관이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집을 이렇게 붙여서 지은 거 길게 그냥 구르마도 못 지나가요. 그냥 흙 다 땅이었으니까. 이 아스팔트 까는 거를 그때 처음 봤어. 비군들이 기계 와서 까는데 대단하더구만요. 그냥 막 돌 깨는 것도 그냥 아스팔트 깨는 것도 이렇게 길게 생겼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나중에 그걸 만들긴 했지만 처음엔 공기에 자동차 큰 걸 끌어다 공기 이렇게 엔진을 돌려가지고 공기를 빼고 거기다 꽂으면은 이게 그냥 두두두두두둑 하고 막 집에서도 정신이 없어갖고 막 피다니고 어떤 또 신기해서 구경도 하고 이 아스팔트를 얼마 되면 깨버려요. 그럼 아스팔트를 돌을 깔고 그 위에다가 그냥 흙 위에다 돌을 깔고 그 위에다 그냥 아스팔트 검은 아스팔트를 깔았고 아마 서울 일부분하고 인천에는 아마 처음으로 생겼어요. 아스팔트라는 게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탐마고를 남는 걸 그걸 깡통에다 버리고 가면 그걸 주웠다가 집 지붕에다 어른들이 치라고 그랬어요. 그걸 많이 칠하면 집에 잘 안 샜어요. 잘 아실 겁니다. 동감하실 거예요. 그때는 참 어떻게 그때 잘 살았다 하는 집들이 거의가 그 지주 집들 아니면은 그 이상은 이 탈북한 사람들이 거의 부자다 하면 다 그 당시에 실향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읽어드리고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그때를 이제 생각하면서 좀 적은 게 있는데, 한번 그때 생각을 더듬어서 이제 글자를 쓴 건데, 그때 실향민들이 인천에 많이 살았어요. 서울에도 마찬가지였죠. 또 특히 부산에는 뭐 그냥 산 꼭대기까지 그냥 밤이면 이 촛불도 켜나가고, 외국분들이 이 배로 이제 군인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갖고 깜짝 놀래요. 밤에 10시, 11시, 막 12시, 2시에 막 이 배로 막 들어와고 나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물자가 인천에도 있었어요. 제물포에서 부평에 있는 미군 부대가 그때 꽤 많았는데 하나가 지하로 돼 있었어요. 부평 한쪽은 완전 지하가 되고, 거기 들어가면 그 미국 사람 아니면 그 길을 못 찾아 나와요. 그렇게 땅굴로 만들어갖고 폭격에도 끝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세면으로 만들고 철을 집어넣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그때는 엄두도 못 낼 때였었는데, 그래서 철이라는 게 그때 이제 들어오게 되었죠. 일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철근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만든 만약에 이게 시멘트로 지었다 그러면 집값은 상당히 비쌌어요. 비가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실향민이 꽤 많았고 저희들도 2세였죠. 예, 말씀드려서, 그러나 이해를 해야 할 것은, 탈북민이 35,000이고 실향민도 뭐 너무 많았으니까 인구수는 그 당시도 2대1, 3대1 비율이 났어요. 그렇게 남한에 많이 내려왔어요. 그 당시에 거의 이게 자유를 찾아올 때, 그때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동영상을 좀 봤어요. 미군들이나 막 찍은 것들이 있고, 그때 미군들은 막 카메라가 이렇게 탁 누르면 나중에는 아주 신기한 밑으로 빼는 거. 그건 나중에 우리나라도 개발을 했죠. 그 자리에서 칼라 아니라 흑백이 착 나오고, 나중에 또 칼라 나오는 그 사진기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건 뭐 웬만한 사람 구경 못했어요 그때요. 수도권 내부 내에서 미군 부대 부근에 사는 분만 그 구경을 했어요. 신기했어요. 그때 미군 우리가 이제 한 30원, 50원, 70원, 많이 봐서 100원 이렇게, 그땐 환이었어. 원이 아니었습니다. 돈 개혁하면서, 화폐 개혁하면서 원으로 바뀐 거예요. 그 당시 전에는 환이었고 그 돈이 값어치 엄청 비쌌어요. 그때 1환, 2환이면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서울까지. 비쌀 때 4만까지도 했었죠. 그때 1환을 모으면 1환 밑에 또 뭐가 있었냐면 전이 있었어요. 10전, 50전 이게 있었습니다. 그걸 모아서 100전을 만들면 그때 1환이 됐어요. 그게 이제 언젠가 또 이제 없어졌죠. 돈의 무게 가치가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원으로 바뀌었던 건데, 그건 한참 후였습니다. 근데 1환만 가면은 그때 사탕이 상당히 커요. 이름이 눈깔 사탕이라고 하고, 이 눈이 우리가 보기 작죠. 이 빼내면 엄청나게 커요. 그 식으로 이제 의사들이 퍼뜨리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근데 눈깔 사탕 하면 그냥 동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설탕이 뭉쳐놓은 딱딱한 거 있었어요. 입에다 그때 어렸을 때 물면 입볼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쟤는 사탕 먹네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그걸 사 먹었던 기억이 나고, 돈 없는 사람은 꿀꿀이죠. 반대, 이제 한 대짜리 깡통이 있는데 거기에다 나무 이렇게 엮어가지고 나무 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거를 이렇게 통사는 사람, 반대 사는 분이 있고 한 대 사는 분이 있고 그래요. 연인을 사면 막 2대도 사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미리 가서 줄을 서야 돼요. 대부분 뭐 이제 1시 정도면 끝나잖아요. 점심시가요. 저녁에도 마찬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낮에 미리 그냥 8시, 9시 되면 그냥 어린 나이에 가서 줄을 서고 있었어요.
그때도 새치기라는 건 있었어요. 힘 좋은 사람이 미루고 들어가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북같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어요. 막 우르르 이런 게 아니고 그때도 우리는 줄을 섰어요. 줄을 서고, 그래서 줄을 서고 그 꿀꿀이적을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집안이 완전히 저기 됐을 때죠. 그래서 이제 그 고물을 쏜다 온 건 그 동네 사람들이 보증을 해요. 그 이제 얼마 전에 한 10여 년, 한 20년 전에 찾아갔더니 제 친구 영대 어머니가 있었고 또 우리 친구 또 하나 있어요. 성문이란 친구, 이렇게 가까운 친구들이 있었어요. 영대네 집을 주로 노는 시간은 거기 많이 가 있었죠. 뒷얘기는 제가 안 하겠고, 또 유일하게 또 그 당시에 또 우물을 팠던 게 음을 지을 때 고사를 지내는 걸 제가 가서 구경을 하고 떡도 얻어먹고 그랬어요. 별 의미가 없었어요 그때는요. 그리고 또 24일 날이나 이렇게 25일 날 아침에 보면은 그때 예배당이었죠. 예배당마다 이 나무를 지어갖고 30, 40평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배당 감리교회 좀 나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가 딱 2개뿐이 없었는데 저는 뭐 집 담이 저희 집이었으니까요. 그 전에 담이 길거리에 있는 집이었었고 그 방 한 칸을 팔아서 이제 교회 옆에 담을 집을 좀 샀는데 조금 평수가 있었어요. 뜰도 조금 있었고 그리고 옆에 광이 좀 큰 게 있어요. 거기다 이제 연탄을 사다 놓을 때도 있고. 근데 아버지가 그때 돈으로 500칸을 탔어요. 그러니까 보통 미군 부대 들어가면 5배, 4배, 3배 이렇게 탔어요. 근데 그때는 이상하게 우리 아버지는 군부대 군인으로 그때 전쟁을 치르고 있으면서 미군들하고 합동작전을 하거든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미군들을 알아요. 그래서 영어도 좀 할 줄 알고 그래요. 대화를 나눠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냥 미군 부대에서 뭐 50명 뽑는다. 그러면 이게 굶는데도 미군 부대가 안 들어갔어요. 무서워갖고요. 미군들 처음 봤으니까 무섭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미군을 알잖아요. 그래서 군부대 제자가 얼마 있다가 미군 부대에 들어갔어요. 아버지는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큰 동서를 그때 미군 부대로 불러가고 항공장인지 어딘지 들어가게 해줬고, 이제 아버지 따라 그때 이제 미군 부대 인천서부터 다녔던 기억이 나요. 옛날 집들은 거의 기억이 나요. 우리는 서쪽으로 대문이 나무로 이게 미군대 나무가 흔했으니까 그 나무 잘라놓은 그걸로 담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대문이 있었어요. 우리보다 한참 이렇게 키가 컸어요. 제가 어렸으니까. 그래서 안내로 철사로 철사 굵은 쇠덩을 이렇게 잠그고 그다음 나무로 잠갔어요. 미는 나무로. 그래서 저희는 참 미군 부대 물건도 많이 들어왔고, 뭐 최초로 미군 부대 다닌 사람들이 최초로 들어왔어요. 이제 한국 사람들은 뭐 이렇게 라디오 그러면 동일 사람들이 와 그 집은 부자 할 정도였었죠. 전축도 있고 뭐 그때 이제 우리는 그때 뭐가 있었냐면요. 그때 종이들이 없어갖고 저희가 이제 이 망했을 때는 그냥 그 종이 이제 신문지가 그때 흔했어요. 이렇게 막 어떤 일이 나면 막 특보를 막 그냥 나라에서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이제 막 뿌리고, 그때 신문 배달이라는 게 이제 최초로 생기기 시작했고, 방학 때면 신문들도 올리고, 또 중학교 졸업한 초등학교 국민학교 졸업했던 분이나 그런 분들은 그 이후에 중학교 갈 사람 가고 못 갈 사람 못 갔어요. 또 다시 꼽는 분도 있었고. 학교에 말이에요. 그때의 그 일제 때의 그 자료들, 또 6.25 때 자료들이 있었어요. 그때 군부대에 이게 다 있었어요. 서류가. 제가 이제
늦게 그걸 들었는데 서류가 다 보관돼 있고 또 폭격 맞은 데는 태워져 가지고 서류가 거의 뭐 제가 알기로는 막 3분의 1이 탔다 막 소문만 무성했어요. 폭격 맞아 가지고 나머지는 옮기고. 그래서 그때에 좀 탈북민들이 좀 섭섭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다행히 군번을 하고 주소, 친척 이런 게 좀 확실하게 탈북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가져오시는 분들은 그때 혜택을 그때는 뭐 군인들 이렇게 들이 깡패들이 못 건드렸던 사람이 누구였었냐면요. 양쪽발 전쟁 때 잘리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양쪽 갈굴이라는 걸 이게 미국에서 들어와 갖고 그걸 끼고 다녔어요. 그게 이제 팔요 중간이나 그 위로 잘리신 분들이 상인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 게 보고가 하나도 안 돼요. 얼마나 죽었는지도 모르고 또 그때는 땅에서 죽은 분들 백마부대 그때 백마고지에서 전투가 최고 많이 벌어진 걸로 저는 어렸을 때 들었어요. 거기서 많은 군인들이 주고받고 그 산을 꼭대기 차지하기 위해서 밀고 올라갔다가 또 중공군들하고 미군들이 저 이북 인민들이 후퇴하면 그때 많이 죽었죠. 인민군들도. 또 반대쪽은 군인들하고 많이 죽고 미군 그때 뭐 터키서부터 지금 7개였는데 터키서부터 그 당시에 빈민국들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 외국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유엔군들이. 처음에 들어왔건 미군이 들어와 있었는데 스미스 대위인가 그 사람이 총괄하 일개 대위가 제주도 본부에서 일개 대위가 막 정치에 개입을 하고 막 그랬어요. 빨갱이도 아닌 사람 빨갱이 뭐라고 많이 죽이고 이 빨갱이들은 증거가 어디서 나타났냐면 제가 증거에 말씀드릴게요. 그때 빨갱이들은 거의 노예 종들이었어요. 종. 이 양반집 부잣집에 종들이 있었어요. 그 조선시대 그때는 물려받은 그런 대가집들이 있었다고요. 늘 불만이었죠. 봉급제에서 밥 3끼만 먹게 해줬어요. 보리밥 쌀밥 섞은 거. 우리 때보다 낫죠. 우리는 그때 쌀밥 이런 건 아기 때나 봤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 동생, 제 바로 밑에 동생 아기였을 때 그때 이제 저는 조금 해가지고 이제 생각 다 나요. 그때 한 3살이나 된 생각도 하고 어머니가 젖을 갖다 이렇게 쌀집, 그때 쌀집이 있었어요. 돈 있는 사람은 쌀을 사 먹고 그랬어요. 보리도 사 먹고 그때 이제 수수도 있었고 그래서 수수 학교 갔다 오면서 배고프니까 수수 서리 같은 것도 많이 했어요. 진짜 잘리기 힘들었어요. 뻥쭉 뛰어가지고 하나 딱 잡으면 그냥 딱 꺾고 그랬어요. 그걸 몇 개 따다 집에다 주면 어머니는 그냥 그걸 또 쪄서 저희들한테 주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맛있게 먹었어요. 그냥 껍데기까지 그냥 먹는데 그것도 맛있더라고. 배고프니까 그 이빨에다 딱 끼갖고 쭉 이렇게 한 줄 잡으면 쭉 그냥 줄기만 나오는 거예요. 안에 다. 그건 씹어서 먹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지원 들었던 게 뭐였냐면, 옥수수를 빠가지고 우유를 섞은 많은 이 네모만한 빵이 있었어요. 급식설이 학교에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가난한 사람만 체크하고 그분들에게만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고기 먹고 싶어가지고 그때 아주 어렸을 때인데 2학년 때인지 몇 때인지 고기를 아무도 없을 때 싹 들어가요. 그때 신발주물이라는 걸 다 들고 다녔었어요. 신발줄을 이렇게 당깁니다. 그걸 끈이 이렇게 쭉 늘어나요. 신발 그거 당겨 있는데 이제 그걸 빼가지고 신발을 신에다 신고 그 안에 흙이 있던 멀던 그냥 뒤집어서 털고 그냥 거기다 그냥 3개, 4개씩 끌어 집어넣고 살짝 도망 나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들고 다녔던 건지 등에다 업었던 가방도 제가 맨본 적이 기억이 나요. 뚜껑도 제대로 안 닫고 턱턱턱 넣고 그리고 이제 그때 또 이제 그 전에가 이제 도시락 이제 일본 말로는 벤또라고 했어요. 벤또 이 벤또를 가지고
예, 등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앞으로 끈을 묶었습니다. 갈 때는 좀 덜한데 올 때는 그냥 숟갈에 이게 들어있어가지고 덜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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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좋다고 막 뛰는 거예요. 그냥 집에들 뭐 끝나면 집에들 가냐고 막 난리들이었죠. 제가 이제 조금 그 친구 이름도 알지만 그때 조금 못 살게 했던 친구들 몇 명 있어요. 제가 지금도 전화 통화하고 있고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시장민들이 없는 사람은 빈손으로 오고 있는 사람은 지게 같은 거나 머리찜을 많이 줬어요, 어머니들이. 그래갖고 그냥 그때는 그게 쭉 그냥 이어져 갔어요. 그래갖고 제가 한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그때까지 보따리, 항상 보따리예요. 혹시라도 이사 가면 다 보따리를 이렇게 찜맨다고 그러죠. 찜했어요. 그때는 이제 바지가 미군 부대에서 나왔는데 그걸 갖다 이제 미군 부대 다니시는 분들이 몰래 빼왔죠. 그걸 갖다 사지. 그러니까 군인들 이렇게 이제 휴가 나갈 때 입는 옷이었어요. 그거를 이제 창고에서 몰래 다 빼오는 거예요. 그거 한 벌이 얼마였었냐? 상당히 비쌌어요. 얼마인지 몰라도 상당히 비쌌어요. 그걸 그냥 전당포에, 그 당시 전당포가 이제 여유 있는 사람 전당포라는 게 있었어요. 동네에 한 개 정도는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부평에 한 군데가 있었고 그랬어요. 상곡동에는 전당포가 그 당시는 없었어요. 이 전당포 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채놀이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시계도 귀했고, 또 그때 미국에서 들어오는 이제 금반지가 아주 막 대단해요. 가운데 빨간색, 파란색 이런 다마 같은 게, 구슬 같은 게 이게 모양만. 그거 갖고 다니는 사람도 거의 깡패 왕들, 두목들이 그 반지를 많이 꼈어요. 저도 몇 번 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때 이제 김두한 제가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분을 그렇게 부르게 됐냐면 깡패 두목이라고 했지만은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 김자준자는 그쪽에 나가 있으니까 만지고 윗부분에 이제 개우개들이 있으니까 한 번 딱 만났다고 들었어요. 한 번 본 거예요. 어머니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 어쨌든 간에 훌륭한 집안이었어요. 그때 그 아들 김두한 그분이 이게 이단역 시기서부터 이게 운동을 해왔어요. 계속 어려서부터 어느 분인가 가르쳤어요. 나이가 청년 다 될 때쯤에 그 운동을 계속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독립군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떠나면서 그 김두한 그분한테 운동을 가르쳤고, 김두한 씨는 초등학교 안 나왔어요. 아예 안 나왔어요. 근데 그런 분이 이 서울에 있는 이 상가 주민들은 도움을 받았어요. 왜? 이 깡패 조직을 만들긴 했지만은 김두한 분이 그때 일제시대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 등치 커가지고 그때도 아주 몸이 대단했다고 들었어요. 싸움에서 거의 지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의 상태 몸을 가졌어요. 초등학교 때도. 근데 이제 그때 일제시대 때도 골목에 숨어 있다가 일본 지나가잖아요. 이러고 지나가요. 그럼 뒤로 쫓아가고 덩치 얼마나 큰지 그냥 그대로 일본군의 뒤통수를 그때 돌덩어리로 때렸어요. 그 일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가 독립군 대장이니까, 사령관이니까. 어린 나이에 가서 만났을 때 그때 얘기하시는 것도 보니까 그때 독립군 김자준
장군 사령관을 딱 만났을 때 그 처소에 들어갔죠. 근데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증표가 있었겠죠. 그걸 보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얘기가 이제 방같이 이런 창고 같은 걸 이제 산에 만들어져 있었는지 두레만에 산에 있었다고 산 골짜기 정도가 아닌가 그래요. 골짜기에 뜰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만난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 들은 얘기인데 어린 나이에 거기까지 간 거예요. 혼자 찾아서 간 거예요. 근데 일본에 그 열차가 있었으니까 그래갖고 어떻게 해갖고 물어서 이제 찾아간 거예요. 뭐 어머니가 이제 뭐 약들고 뭘 했겠죠. 어떠서 하여튼 어떤 분이 데려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하여튼 찾아갔어요. 그때 김자준 장군이 말 타고 다녔었어요. 들은 얘기는. 한 사령부를 맡고 있었고 총사령관은 따로 있는데 그분은 왜 이름이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한국의 최고 부자였고 그분이 전 재산을 갖다가 다 기부했어요. 가족들이 다 굶을 정도였었어요. 근데 그때는 김자준 장군도 마찬가지고 총사령관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독립하던 사람이 이 중국에 있던 그분들이 진짜 독립군이죠. 이승만 같은 분은 미국에 있으면서 대학까지 나오면서 거기서 이제 미국계에서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상당히 머리도 좋았던 분이고 또 여유 있는 분이고 그 당시는 뭐 제가 나쁜 말로 말하면 일본을 걸쳐서 부자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앞잡이들이 많아요. 나중에 이제 선배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상강에서 그래서 그때에 김자진 장군을 찾아갔던 김두한 장군 선생님은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별 얘기는 없었고 안부 정도 인사만 하고 그분은 이미 이 가족에 대한 그게 이미 그 당시에 진짜 독립군들은 가족을 눈물로 진짜 세월을 보내면서 그 자식들이 수시로 부모, 아내가 끌려가고 매도 맞고 또 다시 내보내고 매 맞고 다시 보내고 이게 바로 일본 앞제비들이 했던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의 이름들 제가 기억하고 있는 분이 한 분이 누구였었나? 박정희였어요. 박정희 그분이 그 당시에 독립군 시절에 그분은 일본이 만든 중국의 일본 사관학교 거기를 졸업하고 그리고 소위를 달았어요. 소위. 그래서 소위 때가 중2 때 제가 그 사진을 입수하게 됐어요. 사진을 봤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일본 군복을 입고 장교 복장을 입었어요. 그때 색깔이 황토색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황토 노랗다 황토다 하여튼 그런 일본들이 그런 군복을 입었어요. 장교들은 아주 멋있었죠. 완전 트리 잡은 옷을 딱 입고 박정희 대통령이 오른쪽이 왼쪽이 모르는데 그때 우리나라 그런 칼이 없었거든요. 일본 그 장검이라는 게 긴 검이 있었는데 그걸 딱 쳤어요. 딱 잡고 일본 군복 그냥 그때 제가 증거는 일본 군복이 그때 요런 에리가 있었어요. 조금 짤막한 에리가 딱 있어갖고 그거를 딱 닫고 단추 딱딱딱딱 끼고 그리고 하복은 이렇게 내려오면서 밑에가 이게 구두인지 뭔지 몰라 장화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비슷한 거를 실었어요. 그게 졸업 때 사진인 것 같아요. 이제 소위 임명되고 복을 딱 입고 이제 일본 장교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군복을 입고 계급장 딱 달고 그리고 모자 이렇게 모자가 조금 일본 모자는 그때 군인들이 모자가 약간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딱 쓰고 촬영한 거죠. 그거를 제가 어린 나이에 길 가다 우연히 하나를 주셨어요. 그 사진을 이렇게 좀 약간 좀 큰데 어린 나이에 이렇게 보는데 박정희 대통령하고 얼굴 똑같은 거예요. 근데 밑에 글자를 보니까 박정희 이렇게 하고 또 앞잡이 일본군 군관 이런 식으로 써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게 이제 밑에 그런 게 써 있더라고요. 사진 밑에다가 그거를 이렇게 덧붙였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뒤에가 종이가 하나가 있는데
그 사진에다 종이가 붙어 있는 거 뭐라고 이렇게 써 있는 몇 글자 제가 그때 주워가지고 한참 보다가 이 뭐야? 대통령이 왜 일본군 장교야? 이랬어요 제가 마음으로. 그때 소문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 당시에 남북한을 합쳐가지고 일본이 장악을 했고 기지가 일본에 특히 제주도 한 구탱이에 있었어요. 거기서 다시 보급물자가 되고 제물포를 통해서 그 당시에 바다에 기찻길이 가해 있었어요. 주안이고 다 그 당시엔 갯벌이었었어요. 이렇게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쇠, 저기 뭐야, 그 뭐 기찻길 그렇게 조그마해요. 제가 그때 지금 생각하면 조그만 기찻길인 것 같아요. 협백이라고 부르고도 그랬어요. 일단 작았어요. 그리고 이제 훗날 우리나라에서 또 훗날 일제다 쓰던 거 또 하나가 발견이 됐죠. 두 개가 있었어요. 남한에는 인천에 둘 다 있었어요. 서울역 가는 1호선 경인선이라고 그랬죠 그때. 경인선 1호선이 있었고. 하여튼 오늘 이것을 마쳐야 돼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서 이것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3강 때 맞아 이어서 하고 아까 얘기하려던 거 그건 4강 정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면 회개하면 죄사함 받고 구속받고 그리고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됐든 성교사님이 됐든 자랑할 게 안 없어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두 함께 예배당에 모이고 또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이 절차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을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